네, 안녕하세요. 바둑지휘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아주 좁고 협소한 그런 기회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절묘하고 기묘한 그런 사활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쪽에 있는 흑돌 대마들이 백돌이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는 그런 좀 약간 성곽을 이루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흑돌들을 전부 이제 에워싸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런데 보면은 이 안쪽에 있는 백돌들, 이쪽에 있는 돌들의 좀 결함이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이제 끊는 단점이 보이다 보니까 흑의 입장에서는 백을 너무나도 이제 쉽게 공략을 할 수 있어서 뭐 이 대마를 살려가는 과정이 그다지 어렵지는 않겠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좀 와닿는 그런 장면인데요. 자, 하지만 단점이라고 해서 그냥 공략만 한다고 해서 뭔가 좀 돌을 잡아낼 수만 있다고 해서 이 흑대마에게 두 집이 허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 그런 만큼 이제 좀 영양가 있는 방법으로 이 단점을 공략을 해내면서 백도를 제압을 하고 그리고 흑대마를 살려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렇게 다시 좀 다른 관점으로 보다 보니까 결코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흑이 현명하고 아름답게 이 흑돌들을 모두 살려낼 수가 있을까요? 자,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즐겁게 같이 한번 바둑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감은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옵니다. 이쪽을 양단수. 바로 이제 기본 테크닉으로 가는 건데, 뭐 요 넉점을 이렇게 따내는 순간, 이거는 뭐 이제 곡사공이 나버리니까 흙이 그냥 살아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근데 이거는 수읽기를 조금만 해보면 바로 해결이 나오는 그런 모양이에요. 백이 이 넉점을 살렸을 때가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자, 흙이 요 한 점을 따내는 건 그다지 어렵지가 않은데요. 백이 이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이렇게 쑥 빼주면, 자, 여기가 뭐죠? 옥집입니다. 지금 나중에 이렇게 도망갈 수 있는 지금 제한이 바로 생겨버리기 때문에 이쪽에는 진짜 집을 만들 수 있지만 이 집은 옥집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흙의 모습이죠. 자, 그래서 흙이 이제 반격을 좀 준비해 봐야 되는데, 여기를 반격을 해볼 수도 있겠다 싶긴 한데요. 중요한 거는 백이 한 점을 이렇게 따내기만 해도 이 다음에 바로 응수가 두 절이 됩니다. 뭐 이런데 늘어서 뒤로 받아주고 그냥 제일 친절하게 받아줘도 요 안쪽은 이제 유가무가라서 흙이 자연사로 그냥 잡혀있는 그런 모양이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보이는 단점이 다가 아니다. 요런 지금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일감의 이제 시도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아무래도 이제 일감을 따라가 봤으니까 이감을 따라가 봐야겠죠. 역시나 이제 백이 둔자리.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를 빼놓고 이제 생각을 할 수는 없는데요. 자, 역시나 지금 이제 흑은 이 넉점만 잡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 이제 이런 뜻인데, 백이 그대로 고분고분 받아주지는 않겠죠. 아무래도 조금 지금 흑이 두기 싫어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를 이어가게 됩니다. 뭔가 좀 돌려차기 촉촉수를 노려가는 지금 흑의 모습이었는데 문제는 여기를 들어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허용이 되질 않죠. 그러면 이제 준비를 하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백이 이거는 뭐 이렇게 쭉 잡아 빼도 안 되는 그런 모양이고, 백이 뭐 이렇게 여기를 메꿔도, 네, 이래도 지금은 이제 흑이 이쪽 백을 잡아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뒤로 메꾸더라도 안 되는 그런 모양이죠.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한 점이 제압을 당해가지고는 좀 쉽지 않겠다 싶은데, 뭐 사석 작전을 하는 게 있으면 참 좋겠는데, 두 점이 제압당해가지고는 지금 안쪽에 있는 흑 한 점이 해볼 거는 딱히 네,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좀 윤곽이 나오죠. 자, 윤곽이라는 거는 얘를 잡아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얘만 가지고는 지금 두 집이 도저히 해결이 안 난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쪽에 있는 넉점을 잡아야만 이 흑대마가 좀 살아날 확률이 좀 생기는 그런 모양인데 함부로 악수를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수. 이 수가 좀 있어 보입니다. 자, 여기를 두고 나니까 조금 약간 국면의 양상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모양인데, 자, 이게 이제 백이 좀 뭐 이런 데를 둬가지고는 그때 끊어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6일 따내면 이제 5점을 잡으니까 이거는 더할 나위 없이 아주 큼지막한 궁전을 내고 살 수가 있고, 이렇게 이어가지고는 따냈을 때, 자, 이거는 흙이 정말 횡재했습니다. 전체를 다 잡고 살려가는 흙의 그런 아주 멋진 모습이 발생되게 됩니다. 자, 그럼 이것도 안 된다라고 하면 이제 백이 뭔가 이 친구를 좀 살려줄 수 있는 궁리를 해봐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여기를 이어가는 건데, 자, 이게 모양이 되게 재밌습니다. 흙이 준비한 콤비네이션은 다음과 같거든요. 이렇게 한 방 쳐주고 여기를 딱 제껴가지고, 자, 이게 커다란 이런 좀 요트 배 같이 생긴 그런 베개 모습이 함락을 당하고 말게 됩니다. 이 자리를 들어가려고 봤더니 귀의 특수성이 바로 걸려있는 그런 모습이고, 이 준비를 하자니 너무 늦어요. 완전히 요트 모양으로 돌 8점을 제껴버리고 사는 그런 모습인데, 먹여친다고 해도 여기 이제 호구 자리가 나오는 거는 매한가지예요. 네, 뒤늦게 여기를 둬봤자 흙이 살아가는 모양이 이제 형성되는 거는 크게 무리가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이쪽을 제압을 못하니까 여기를 둬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이쪽을 또 쳐서 역시나 지금 큼지막한 요트, 초호화 요트를 마련할 수가 있게 되죠. 자, 근데 흙이 이제 깜빡한 게 있죠. 뭘까요? 패일까요? 자, 패를 내도 되는데 패를 굳이 안 낼 수 있다면 더 좋겠죠. 맞습니다. 요 6점을 이제 살려가는데 이 주력을 하면서 지금 요 한 점을 뜯어내 버리면, 자, 이거는 뭐 일선에 이제 기본 수상전이 걸려버리기 때문에, 자, 이 정도 가지고는 지금 두 집 나기가 너무나도 미흡한 그런 흙의 모습이죠. 이 정도로는 어림도 없어요. 자, 그래서 저길 이었을 때가 정말 고민인데, 자, 그러면 이제 정답이 요도를 일단 공격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결론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여길 때려갑니다. 이제는 여길 두면은 단수 쳐가지고 이도를 아까처럼 얘를 잃는 일은 없게 된단 말이죠. 자, 그런데 고수가 되려면 자유로운 발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제는 백이 얘를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친구를 제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하면 될까요? 자, 이거는 단수 한번 쳐주고 나면 당장은 제압이 됐는데, 이걸 살리려고 보니까 갑자기 뭐가 분위기가 이상해집니다. 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실전에. 자충에 빠져들어서 이거는 이제 또 요 돌만 잡아내도 흙이 안정적으로 살아날 수가 있거든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지금은 같은 단수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쪽으로 단수를 쳐야만 이걸 쳐도 이어주고, 이걸 늘어도 안정적으로 이 수상전을 이겨낼 수가 있고요. 이런데 먹여칠 때 이제 꼼수만 조심하면 되죠. 여기를 따내달라는 흙의 주문인데, 백이 이제 침착하게 반대쪽을 이렇게 계속 따내주면 아무런 타격도 안 받고 전체를 다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백이 한 가지 응수가 더 있죠. 이제 요렇게 있는 거는 여기를 제끼는 게 이제 이쪽이 급소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을 두거나 여기를 두면 이렇게 치니까 이 돌이 당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방어를 하려고 생각을 한다면 집을 내주는 것이 또 아주 현명한 처사가 됩니다. 여기를 두면 한 집을 내버리고 요 돌하고는 이렇게 유가무가로 같이 놀아주는 거예요. 네, 백이 안쪽을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패를 내려고 하면은 요 자리를 쏙 이어주면 유가무가가 다시 완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것도 백의 아주 좋은 방어 수단이 된다는 사실. 자, 그래서 요걸로 한 방으로 지금 흙이 나가 떨어지는 걸로 보이는데요. 자, 근데 백이 지금 뛰는 자의 그런 생각을 보여줬는데 나는 자의 그런 묘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바로 여기를 딱 치중 가면 갑자기 이게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잖아요, 항상. 뭔가 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거죠, 이거는. 네. 자, 일단 여기 치는 거는 얘는 제압이 가능한데요. 끊는 순간 여기를 들어올 수도 없고 반대쪽을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를 이제 따내야 된다는 얘기인데 단수 쳐가지고 얘가 떨어지는 거는 이제 못 막는다는 사실이죠. 자, 그대로 이제 백돌이 떨어져 버리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쪽을 두면 어떻게 될까요? 얘를 잡으면 그만인데, 자, 이렇게 얘만 잡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백의 이제 주장인데, 자, 이번에는 또 얘를 도와줍니다. 야, 이 돌이 뭔가 되게 수호신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여길 젖혀가지고, 이번에는 이 친구를 또 구출해 줍니다. 자, 그럼 결론은 뭐다? 얘는 백이 살려낼 방도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은 결국은 양쪽을 뭔가 연결짓고 해볼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가 중요하죠. 이렇게 뒀다가는 이 수호신의 역할이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이 돌이 잡혀버리게 되거든요. 자, 이거는 뭐 먹여쳐봤자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왼쪽으로 가는 거죠. 왼쪽으로 가주면 이 친구를 이 기가 막힌 귀의 특수성으로 살려낼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딱 봐도 백이 그대로 잡혀가는 또 돛담배를 선물을 해야 돼요. 요트인지 돛담배인지 참 모양이 예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 한 방으로 나가 떨어져 버린다. 이런 걸 둬봤자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근데 조심해야 될 건 있어요. 이게 여기에서 이런 수를 당하고 틀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자, 단수 한번 치면은 너무 쉽잖아요. 이거 너무 쉬워요. 자, 근데 이게 이거에 한 번에 나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길 쳐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이제는 백이 여길 끊으면 흑이 애초에 예상했던 그림이 달라져요. 아까 전에 이렇게 두려고 했는데 단수 치면 얘를 지켜주던 수호신이 지금 데미지를 받고 있어요. 자, 이렇게 연결하려고 했던 흑의 플랜이 그대로 꼬꾸라져 버리게 되죠. 자, 그럼 뭐예요? 이거 둬봤자 어차피 여길 따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득이 없고 결국은 따내야 된다는 얘기인데 모양이 이상해졌습니다. 자, 이거 두면 먹여쳐가지고 옥집. 또 반대쪽을 두면은 이제는 젖혀가지고 잡혀버렸어요. 자, 이 한 방에 지금 나가 떨어지는 흑의 모습인데, 본분을 까먹지 말아야죠. 요도를 그대로 먼저 때려주는 것이 흑의 본분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전체를 잡아내면 될 거고. 자, 이제는 여기를 끊으면 얘만 잡으면 되니까, 그쵸? 얘만 잡으면 모든 게 끝나요. 자, 그러면 백이 결국은 뒤로 빠꾸할 때 단수 쳐가지고 이 친구만 잘 해결해주면은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립니다. 자, 지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근데 이제 백이 더 좋은 방법이 있죠. 애초에 지금 이 넉점을 방어하려던 거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귀 쪽에 있는 흑돌이 확실히 얘보다는 힘이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한테 공격을 가할 수 있으면서도 이 넉점을 도와줄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것이 좋은 수가 됩니다. 이 한 방에 흑이 계획했던 지금 모든 변화가 다 꼬꾸라지게 되는 거죠. 자, 아까와 같이 치중을 갔을 때 이제 얘는 얼마든지 버려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욕심은 금물이에요. 욕심은. 자, 이렇게 하면 여기 단수 쳐도 뒤로 치는 수가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는 백이 큰일 나게 되는데, 근데 백이 재빠르게 여기를 이렇게 딱 단수 쳐주면 이거 잡아가지고 할 거 없잖아요. 지금 두 집이 안 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얘를 뭔가 좀 늘고 버티든 젖히고 버텨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 친구가 여기 지금 백돌한테 까불어볼, 비벼볼 그런 단계는 안 된다는 거예요. 늘어봤자 여기 둬도 되고 이제 유가무가를 아까처럼 만들어도 문제가 없고, 설령 이제 이렇게 젖혀서 뭐 이게 이도를 양보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요 집이 지금 두 개가 나기에는 공간이 좀 많이 협소한 그런 모습이죠. 밀면 떼어주면 되니까 나가는 데는 바로 진출의 한계점을 보이게 되는 흑의 모습입니다. 자, 지금 다 된 줄 알았는데 이거 한 방에 막혀버렸습니다. 쉽지 않은데요. 엄청 쉬워 보였는데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맞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얘에 대한 공격을, 이 단점을 좀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 끊는 걸 바로 두지 말고 너무 섣부르지 않게 치중을 하나 가주는 것이 좋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수 치는 것도 이제 좋은 플랜 중에 하나로 보이죠. 이 콤비네이션이 눈에 딱 들어오거든요. 자, 그대로 이제 백이 걸려드는 그런 모습인데, 근데 이거는 백이 조금 현명하게 여기를 이어주면은 이제 이도를 공략하는 것은 역시나 불가능하죠. 이런데 늘었을 때 안쪽을 메꿔준다라는 이런 수리기는 금물이에요. 바깥쪽을 침착하게 메꿔주면, 자, 이렇게 따내주면은 옥집 잡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요 단수가 아니라 어디다? 치중을 어딘가로 가야 된다. 어느 쪽일까요? 이쪽일까요? 자, 그럴듯하죠? 어디로 보이시나요? 백의 응수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이게 재밌어요. 흑의 계획. 요렇게 하면은 딱 다시 한번 수호신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눈에 들어오죠. 이걸 두면 이제 포인트는 이런 단수만 안 쳐주면 돼요. 단수만 아껴주고 그대로 이렇게 딱 돌려막기를 실행을 하면 백이 안쪽에 있는 흑도를 제압을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돌려찰 수 있는 준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백이 딱 걸렸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백도 결국은 이렇게 두는 것이 아주 좋은 수가 되는 거죠. 자, 왜냐? 이렇게 단수 쳤을 때 얘는 계속 이제 독버섯이에요. 제압하는 순간 백이 잡힙니다. 백이 살짝 비틀어서 포기해주면 흑이 잡히는 거고, 그렇다고 이걸 빠르게 가져가면 여기를 단수 쳤을 때, 자, 이게 뭔가요? 결국은 유가무가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유가무가도 아닙니다. 그냥 백이 두 집이 나버리죠. 자, 그래서 결론의 정답은 바로 맞습니다. 그 치중을 이렇게 비틀어서 가주면 된다는 사실. 자, 근데 이거 한 방으로 아마 많은 분들이 나 찾았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여기서 깜빡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백의 최선입니다. 백의 최선.
자, 상대방의 최선까지 읽어낼 수 있는 자만이 진정한 고수로 거듭날 수 있는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좀 따라가 보도록 하죠. 일단 여기를 뒀을 때는 이쪽을 비틀어서 끊어주기만 해도 이 넉점을 잡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요. 자, 이렇게 따내면은 넉점이 잡히니까 흙이 살아있는 그런 모양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렇게 이어가는 거는 이제 욕심이죠. 욕심이 화를 불러요. 돛담배 모양, 요트 모양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살리려고 하면 요거 외적으로 요게 조금 까다롭긴 하겠네요. 자, 여기서 많이 꼬꾸라집니다. 일단 끊고 보고 싶은 충동감이 좀 강하게 드는데 이 유혹을 견뎌내야만 지금 100을 제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어떻게 견뎌낼까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자, 이거는 너무 좀 느슨했어요.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단수만 쳐도 요 2점 잡는 걸로는 성에 안 찹니다. 지금 흙이. 옥집밖에 안 돼요. 그러면 맞아요.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딱 해줍니다. 자, 이게 뭘 준비할까요? 환격을 준비할 수가 있죠. 곡사궁을 맞이하거나 백이 따내면 됐다내서 이렇게 쳐도 이어주면 살아있는 궁도를 맞이하거나 자, 그럼 백이 방어를 할 때가 바로 여기를 반격을 해줄 타이밍이라는 사실. 자, 이거는 뭐 잡히고 싶어도 잡힐 수가 없죠. 그러면 이걸 뒀을 때 백이 다른 건 다 해봤네요. 일단 이걸 두는 건 끊어가지고 넉점이 이제 잡혔잖아요. 맞습니다. 100의 최선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죠. 바로 여기를 이어가는 최선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진정으로 찾아낸 자가 이 문제를 제대로 요리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막아서 요돌이 수호신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쪽으로 수상전을 해도 지금 흙이 이겼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어느 곳을 둬도 100은 잡힐 수밖에 없어요. 이 6점이. 자, 이렇게 해도 6점만 잡으면 장땡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00이 흙을 살려주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이 전투를 제대로 마무리를 해야겠죠. 맞습니다. 바로 여기를 젖혀가는 반격이 있어요. 이게 바로 기가 막힌 그런 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일단은 한번 나가면 큰일 납니다. 자, 이게 혼자만의 수익기라면 정말 큰일 나는데 이렇게 하고 이제 뭔가 좀 되게 이런 수익기를 하기가 좀 쉽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렇게도 주지 않죠. 여길 둬도 단수 한 방으로 돌려차기를 해주면 백돌이 그냥 잡혀버리잖아요. 이거는 먹여치고 해봤자. 자, 이건 흙이 잡혔죠. 그리고 지금 여길 먹여쳐가지고 이렇게 패를 내겠다라는 달콤한 꿈을 좀 꾸기가 쉬운데 백이 이제 독버섯을 제압을 안 하고 그대로 돌려차기를 실행을 하면 역시나 흑돌은 잡혀버리고 말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걸 나가는 것은 엄청난 이적수가 됩니다. 이어주는 건 어떨까요? 먹여치고 들어가려고 했더니 못 들어가요. 그럼 양보를 해야 되는데 집이 형성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흑은 느슨해줄 시간이 없어요. 그대로 단수를 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끊었을 때 이 한 점을 제압을 하면서 이 수호신의 역할을 정확하게 지금 이행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다? 이 마지막 부분에 바로 이 버티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잘 안 보여요. 이게 뭘까요? 패입니다, 패. 자, 이게 왜 패일까요? 여길 두면 이렇게 끊는 건 금물이에요. 이어가지고 이거는 패의 유무하고 상관이 없이 백이 잡혀요. 그런데 백은 스윙을 크게 휘두르는 게 있죠. 결국은 이 수상전을 백이 이겨내면 흙이 잡히기 때문에 흙은 이제 요걸 이겨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를 뒀을 때 이쪽을 잇는 건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패를 들어가면은 패가 오히려 스르르르 풀려나게 됩니다. 따내봤자 뒤로 따내니까 백을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이 날아가 버렸죠. 자, 그 이유가 바로 패의 장소를 그대로 잘 단수쳐가지고 여기로 끌고 와야 되는 백의 이제 임무입니다. 이기는 사람이 살거나 잡거나 하겠죠. 자, 이거는 백이 나중에 어떻게 이기냐면 이렇게 따내가지고 이겨주면 됩니다. 물론 여기를 슬라이딩하는 수는 있는데 지금 두 집 자체가 형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패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한 집도 없는 그런 모양이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나 끊어가지고 이제 함부로 들이대다가는 이 두 점을 잡고 전체가 자, 잡히는 수가 발생하겠죠. 요돌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지금은 여기가 이렇게 패가 형성이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흑백 간의 최선의 결과인데 흑도 하나 간과하면 안 되는 사실이 있어요.
요 패를 이제 따내다가 바둑이 어려운데 백이 엄청 큰 팩감을 쓰고 또 되따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때 흑이 팩감이 없잖아요. 이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이제 이런 수입니다. 자, 이게 왜 실수일까요? 이렇게 하면 이제 패가 아니니까 결국은 지금부터 이제 단패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고수는 패를 하지 않아요. 자, 이게 흑이 유리한 패인데 백이 팩감을 쓰고 따냈다고 해서 팩감이 없어요. 그러면은 적당히 큰 자리에다가 뭐 15집, 20집짜리 되는 곳을 두고 백이 들어와 주길 기다리면은 그때부터 비로소 단패를 만드는 거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을 제압을 해도 단수 한 방, 이렇게 단수를 따내고 나서 줄 수도 있는데 이건 백선패가 돼요. 그래서 이제 꿀팁은 이 패는 마지막에 때려라가 꿀팁입니다.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때려야지 선패가 되는데 뭐예요? 15집, 20집을 이미 가고 나서 단패란 얘기예요. 엄청 다르죠? 자, 그래서 이런 패는 내가 유리한 패를 그대로 유지하려면 흑이 패감을 지금 백한테 내주고 따냄을 당했다라고 하면 큰 자리를 가고 이 패를 단패를 기다리거나 아니면은 패감 만드는 작업을 해가지고 백이 패를 들어왔을 때 이길 수 있는 준비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유리한 패를 이제 운영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어떤가요? 지금 이제 요 문제 자체가 이 백돌 넉점을 공략하는 거는 도저히 가능해 보이지가 않았는데요. 이 끊는다는 맛을 자유자재로 활용을 하면서 이렇게 치중 가는 것이 아주 오묘했고요. 그 다음에 백의 입장에서도 최선을 봐주는 것이 너무나도 재밌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마지막에 흑이 패를 두다가 백이 패감을 써고 따냈을 때도 잊지 않는 것이 진정한 고수의 자격을 갖춘 그런 이제 패를 운용하는 방법이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여러 가지 교훈들이 담겨 있었던 그런 아주 재미난 문제였는데요. 이번 시간도 바둑판을 멋지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